우선 읽어볼게요. 상임위원회, 바로 여기 밑줄 그어져 있죠. 환경노동위원회가 대표 발의한 땡땡법 개정안. 이거 법률이죠. 법률 개정안. 잠깐만, 상임위원회가 대표 발의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이 법률을 개정하자. 가능하죠. 그건 국회에서 10명 이상도 가능하고 위원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어쨌거나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땡땡법 이 조항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 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만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 법의 이 조항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우선 6번 문제를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6번 문제는 왜 많이 틀렸냐면 국회 파트에서 입법 절차를 물어보기 때문에 혹은 뭐 국회 안에서 여러 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풀어보면 20인 이상의 동일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원내단체이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틀렸는데 얘는 뭘 노리고 낸 거냐면 교섭단체라는 개념을 위원회와 비교할 수 있냐. 그럼 볼게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20명 이상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꼭 한 정당 소속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대체로 교섭단체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섭단체가 반드시 한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20인 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둘 이상의 정당으로도 20인을 만들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1번은 틀렸고 땡땡법 국회의원 10명 이상도 발의할 수 있다. 그럼요. 이게 10명 이상 숫자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뭐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위원회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구나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은 문제를 통해서 했다. 디귿 땡땡법 여기요. 국회 본회의 의결 거치기 전에 무슨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까? 얘는 어디선 필요하냐면 헌법 개정할 땐 필요하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 개정에서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거지.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기 전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면 우리는 국민투표를 진짜 자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네 번째, 디귿의 정족수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고 어떻게 정확히 적어요? 그렇구나.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그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디귿이 되는 즉시 니은은 법률로 확정된다. 자, 이건 왜 틀린 거냐면 법률이 확정되는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땡땡법이 계속 땡땡법이라고 있네. 여기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한테 넘어가죠.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하게 되면 확정이고요. 공포하지 않고 거부했다.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죠.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때는 재의결되거든요. 그렇죠. 재의결되면 그때 확정돼요. 자, 다시 한번 좀 적어드릴게요. 요게 일반 정족수잖아요. 국회 의결을 마치고 대통령이 이걸 공포했다. 그러면 확정되는 거고요. 공포하지 않고 거부했다. 그럼 요 조건에다가 이것까지 갖추었을 때 그때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7번. 7번은 정답률이 94%인데 리을에서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쉽게 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아빠 엄마가 다 바빠가지고 아이를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은 더더욱 떨어지고 자 이거 되겠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뭐 굳이 엄청 이해하지 않아도 이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니까 복지국가의 원리로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많이 맞힌 거죠. 4번이죠 정답은. 나머지 확인해보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국제평화주의. 국평.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의 특유 원리.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얘는 평화통일의 지향.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 이거를 굳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대체로 3번은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오답으로 나와요.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학문과 예술, 문화활동의 자유. 이거 선생님 자유라고 써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뭐 자유민주주의로도 나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문화발전에 관련된 얘기니까 문화국가주의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정답은 그냥 4번입니다. 자,